께서 위엔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위엔남 서해지 공화국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노이 위엔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위엔남 서해지 공화국 주석 또롬 동지, 나는 위엔남 서해지 공화국 창건 79돌째 즈음하여 동지와 그리고 위엔남 당과 정부와 인민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위엔남 공산당의 령도 밑에 위엔남 인민이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주치 113 2024년 9월 2일 평양.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주체 102 2013년 9월 2일 해주 애국 돌 가공 공장을 찾으시고 우리나라의 풍부한 석재 자원이 저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는 귀중한 제보로 되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셨습니다. 영광의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장제도 방어대와 무도 영웅방어대에 대한 현지 시찰을 마치시는 길로 우리 공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날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우리 공장을 두 번째로 찾아주신 날이었습니다. 먼저 여기 연역 소개실을 찾아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자신께서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공장에 처음으로 오신 날이 2011년 11월 25일이었다고 감회 깊이 회고하셨습니다. 어버이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으시고 못 잊을 그날의 영상 사진 문헌들을 보고 떠보시면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어버이 장군님께서는 이 공장은 명실공히 조선의 제부이며 주체가 철저히 선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애국 돌 가공 공장이라고 명명해 주셨다고, 현대적으로 꾸려진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그리도 기뻐하시던 장군님의 모습이 뜨겁게 떠오른다고 추억 깊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여러 가공 직장들에서 돌 가공 실태와 설비들의 가동 정령, 기술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면서 공장에서 생산한 여러 가지 석재들의 질도 대단히 높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공장을 돌아보니 신심이 생긴다고, 나라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건설의 대전성기를 더욱 힘있게 펼쳐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굳게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여기에 애국 돌 전시장도 돌아보셨습니다. 주요 석재 분포도 앞에 계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어버이 장군님께서 봐주신 석재 분포대라고,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천년 석재 자원이 무진장한 하나의 보물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전시장에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의 석재 견본들과 돌 강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목재를 가공하듯이 천년돌을 가지고 못 만드는 제품이 없다고, 석재 전시장이라기보다 하나의 돌 궁전과 같다고 하시면서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는 공장, 법의 공장이라고 기쁨을 금치 못해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은 나라의 건재공업을 발전시키고 건재의 국산화 비중을 높이는 데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가장 중요한 임무는 건축물들을 웅장 화려하게 만년대기로 꾸리는 데 필요한 석재들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자면 생산 조직과 설비 관리를 잘해서 석재 생산용 원석 확보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으며 지도 단위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석재에 대한 수요를 보장하면서도 제품의 질을 높일 데 대한 문제, 노동자들의 건강보호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부강저고 건설의 귀중한 미션이 되도록 깊이 마음 쓰신 위대한 장군님과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애국의 뜻은 공장 노동계급을 더 높은 생산 목표 수행으로 떠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버이 장군님께서 이름 주시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단열하신 영광의 대서이란다는 남다른 긍지가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고 우리는 이번에 현지지도 기념일을 맞으며
중요 대상 건설에 필요한 속재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습니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속재에 우리의 자존심이 오려 있다는 높은 자각을 가져야 한다고 하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공장의 노동계급은 제품 가공의 정밀도와 속도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돌 가공품의 가지수화량을 늘려 사회주의 대건설장들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옥년투널지 않을 충성의 마음을 간직하고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로 당의 건설 정책을 받들어가는 속재공업 부분 노동계급의 애국의 땀과 열정에 의해 우리 조국의 면모는 날로 더욱 변모되고 있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지 따라 위대한 변혁의 새 시대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가자. 우리 손으로 더 좋은 내일을 창조하자. 위대한 당중앙의 손길 아래 나날이 꽃펴나는 우리식 농촌 문명의 자랑찬 실체들이 온 나라 방방곡곡에 앞을 다투어 일떠서 연일 새집들의 경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 근로자들의 세계적 승망과理想을 현실로 꽃펴주는 어머니 당의 손길 아래 영광군 자동농장에도 문화주택들이 새로 일떠서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사회주의 농촌의 비약적 발전을 실증하며 솟아난 새 마을들은 위대한 당중앙의 인민에 대한 열화 같은 사랑과 정력적인 용도에 빛나는 결실이며 인민대중 제일주의로 번영하는 우리 조국, 우리 농촌의 참모습입니다. 살림집 이용 허가증을 받아안고 격정에 넘쳐있는 농장원들과 흥겨운 농악에 맞춰 춤가락을 펼치는 주민들로 마을들은 명절처럼 흥성이었습니다. 사회주의 문화농촌의 미래상을 그려주는 새 마을들의 주인이 된 농업근로자들은 위대한 당의 운덕을 대대선선 길이 전하며 우리 국가의 부강 번영을 위한 길에 참된 삶의 자욱을 새겨갈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서해곡창 황해남도의 과일 산지인 성화군의 구탄 농장에도 새 문화주택들이 줄비하게 일떠섰습니다. 지역의 특성이 살아나게 아담하게 꾸려지고 원림 녹화로 풍치를 돋군 수백 세대의 살림집들은 우리 농업근로자들에게 문명한 생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려는 당의 순간 뜻을 받드는 길에 바쳐진 성화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충성과 애국적 열정의 결실입니다.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한 이곳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불철주야의 혁명병도로 조국 땅 위에 우리식 농촌 발전의 새 전기를 펼쳐가시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의 정이 넘쳐 있었습니다. 경성 전기기구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전세대 노동계급의 충성과 애국의 전통을 이어 증산투쟁, 창조투쟁의 불길 높이 일터마다에서 생산적 악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의 이곳 공장 노동계급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자력갱생 견인불발의 투쟁기풍을 발휘해서 당이 준 과업들을 무조건 수행함으로써 공장의 연역을 기적과 위훈으로 수놓았습니다. 천리마 대거저 언덕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던 주체 57 1968년 6월 7일에 공장을 찾아주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여러 생산 공정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공장에서 앞으로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과 함께 많은 생산 설비들을 만들어서 생산 공정을 기계화할 때 대한 이런 과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 교실을 철저히 관찰하기 위해서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많은 생산 설비들을 만들어서 생산 공정의 기계화를 실현하였습니다. 특히 건영욱식 반자동 성형기나 차창의식 제기치기기 되는 우리 수령님께서 기계를 창안한 노동자의 이름을 달아서 몸소 불러주신 기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걸려야 한다던 이 125m 3호 서성로 건설을 단 80일 동안에 끝내는 놀라운 기속을 창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969년에는 공장이 생긴 이래 1만 3천 톤의 전계자를 생산하는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공장에서는 흉흉사적 교양실과 연육 소개실 참관, 공로자들과의 상봉 모임 등을 자주 조직해서 공장 노동계급 속에 전 세대들이 지녔던 숭고한 정신세계를 깊이 심어주고 그들의 불같은 충성심과 애국심을 본받아 생산에서 혁신적 성과들을 일으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공장은 과밤이 따로 없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보통 노동자들도 창의고한 기술혁신이 명수였고 무슨 일인들 제기되면 무조건 한다는 이런 그 투쟁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1974년 70일 전투 당위적인 가업이라면 모든 난관을 뚫고 기어이 간철해내야만 우리 공장 전 세대 노동계급이 발휘한 그 자랑스러운 충성과 애국의 전통을 이어서 지금 우리 공장에서는 정말 모두가 떨쳐나 분발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당의 부름이 언제나 높은 생산 실적으로 화답해온 전세대 노동계급의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을 따라 배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완강한 실천력으로 생산 활성화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전기기구와 설비들을 원만히 생산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력의 발동과 제고를 앞세우는 것을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거지를 비롯해서 올해 계획한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선차적인 과업으로 정하고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생산과 기술 발전을 위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속에 모범기술혁신단의 대열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모범기술혁신의 칭호 쟁취운동은 생산 공정과 설비의 정비 보강, 현대화를 다붙여 제품의 질을 높이면서도 인민경제 계획을 완수하는 데 중점을 두고 더욱 활기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꾼들부터가 과학기술을 앞세우는 데 자기 단위가 나아갈 길이 있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인재들의 역할을 중시하고 또 대중의 창의 창발성을 높여주기 위한 기술혁신 현상 응모, 여러 가지 기능공 경기들을 활발히 조직하고 있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과학기술 발전에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지식형의 근로자로 준비하려는 대중의 요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속에 수많은 기술혁신안들이 현실에 도입돼서 운을 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280여 개 단위가 모범기술혁신단위의 용의를 지니게 됐습니다. 모범기술혁신단위 칭호를 쟁취한 단위들에서는 기술혁신 목표를 현실성 있게 세우고 자체의 기술 역량을 부단히 강화하면서 뚜렷한 기술적 진보를 일으켰습니다. 여러 분야의 기술 자격을 가진 기술자들과 공장적으로 제일 기능급수가 높은 그런 대상들로 기술혁신처를 구성해주고 매주 기대 설비들의 망가동 보장을 위해서 종업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자기 직종에 맞는 최신 자료들을 구축해 놓고 법업실 운용을 실수 있게. 우리 사업소에서는 해마다 2번씩 기술혁신 성과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성과 전시회에서 사업소에서는 모든 종업원들이 기술혁신 성과 전시회에 좋은 착상과 기술혁신안들을 내놓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 사업도 따라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업원들 속에서 대중적 기술혁신의 경쟁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는 계기로 되고 있으며 최근에만도 수십 점의 지구 장비들이 창안 도입돼서 우리 운전 기재들의 실동률을 높이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경험은 생산 장성의 가장 큰 예비, 최선의 방약은 다름 아닌 과학기술력 제고에 있으며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릴 때 단위 발전을 일으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볼 지역에서 피난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지역의 국내 피난민 수가 지난해 말에 2,050만 명으로부터 올해 6월 현재 2,500만 명으로 증대됐습니다. 그 중요한 원인은 일부 나라에서 무장 분쟁이 우심해진 것과 관련된다고 합니다. 살 길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피난민들 속에서 극심한 식량난과 영양실조증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계보건기구가 원숭이 전염도 비루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실행되는 이 계획은
피해국들의 전문가들을 더 많이 파견하고 감시와 예방, 대응 전략들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계획이 원숭이 천연두 비루스 감염증에 의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아프리카 나라들에서의 왁신 접종 사업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무더기 비가 내려 큰 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서북부 지역에서는 8월 27일부터 며칠째 내린 무더기 비로 흑사태가 발생해서 1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중 9명은 어린이들이라고 합니다. 예멘의 북부 지역에서도 큰 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내린 무더기 비로 큰 물과 돌 사태가 발생해서 3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여러 명이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또한 큰 물로 200여 채의 살림집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올해 7월 장마철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큰 물로 3만 3천여 세대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에콰도르에서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산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이 전한 데 의하면 8월 23일부터 일어난 대규모 산불로 8월 26일 현재 738헥타르의 산림 면적이 타버렸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고온 현상이 지속되고 바람이 세게 불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환경오염과 물자원의 고갈로부터 바닷물이나 오수를 정지해서 이용하기 위한 기술들이 적극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나노료가법도 있습니다. 이 나노료가기는 하루에 최고 10만 리터의 오수를 정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노요가기는 크게 기초류가 장치와 고압 펌프, 자동 조종 장치, 그리고 압력관과 고정틀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 기타 수간부들과 류량계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류가 공정을 보면 먼저 기초류가 장치를 통해서 구멍의 크기가 5마이크로미터 정도인 나노류가막으로 물을 통과시킵니다. 다음 고압 펌프로 고성능 다계단 분심기계를 돌려주어 물의 부식 저항성을 높여준 다음 나노류가막들이 설치되어 있는 압력관으로 물을 통과시킵니다. 이러한 나노류가 공정은 다른 물류가 공정들에 비해서 원가가 적게 들면서도 류가 효율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낮에는 기온이 높은 데 비해서 새벽과 밤에는 기온이 점차 낮아져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 낮과 밤의 기온 차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기온 변화 곡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난 27일부터 최저 기온이 점차 낮아지면서 일기온차가 커지기 시작했는데 28일부터 현재까지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은 10도 이상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28일에 일기온차가 비교적 심했는데 대표적으로 량강도의 28일 하루 동안 평균 기온차는 15.9도로서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매우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9월 상순기간 대부분 날들이 아침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비교적 더우면서 기온차가 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를 기온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환절기에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면은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 질병이 쉽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게 하는 여러 가지 적당한 운동과 성물 함수 등을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서 어제보다 1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습한 바다 공기 영향으로 리본 이남의 동해 바닷가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2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배천 지방으로서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온산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충진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불겠습니다. 그리고 존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고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존반 해상에서 남풍이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9월 4일부터 6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4일과 5일에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4일에 북부와 서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2 내지 5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5일에는 북부 지역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5 내지 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일에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강원도 바닷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